사라진 건데. 아까 그 아줌마 찾는 거 아니야? 창고에 열쇠 좀. 아니요, 열지 마세요, 절대. 서리가 정말 깨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보상을 할게요, 내가. 초면에 거듭 죄송한데요. 초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재밌는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 같아요. 빗속로 들었어? 귀신인지 유령인지. 뭐야 저 사람? 비가 와요. 너무 그림 같아요. 노란 게 띄고. 비막을 좋아해서 사실은 비가 더 많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 감성을 막 되게 좋았어요. 소름 끼쳐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막 계속 듣고 싶다.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SBS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트는 집이 많다 보니까 밤에 정전 사고가 잦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선 전기 공급 설비가 고장나 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부천시 원종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선이 고장났습니다. 아파트와 인근 다세대 주택까지 100여 가구가 열대야 속에 정전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어두운 골목에서 부채질을 하거나 에어컨을 튼 차량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애기들도 있고 갑자기 냉장고도 있고 이런데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한전은 아파트 전기 공급선이 과부하를 일으킨 것 같다며 2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시의 한 다리 위에선 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72살 이모 씨와 버스 승객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서울 공릉동의 한 18층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집 발코니로도 번지며 놀란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컴퓨터 탁자 아래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엔 서울 대치동의 다가구 주택 2층 다용도실에서 불이 나 여기 사는 60대 여성이 어깨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열차 선로를 달고 KTX도 서행하게 하는 폭염으로 지금까지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산자부는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보도에 최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발생한 더위병 환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55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천안 아산에서 오송역 구간 선로 온도가 61.4도까지 올라 고속열차가 이 구간에서는 시속 70km로 서행하게 됐습니다. 돼지들은 찜통 축사에서 숨만 헐떡이고 출하를 앞둔 돌돔 8만 마리는 30도가 넘는 수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수온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몇 마리씩 죽기 시작하더만 5일 전부터는 막 1톤씩 이를 주고 나가더라고요. 전국에서 지금까지 닭 117만 마리를 포함해 가축 12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전력 예비율은 8.4%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부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 여름 처음으로 기업들에게 수요 감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부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결론 내리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밤새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빈소를 방문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는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유가족과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는 잠시 뒤 10시 반부터 다시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장례는 이정미 대표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심상정 대표가 호상을 맡아 정의당장으로 닷새 동안 치러질 예정입니다. 발인일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국회에서 영결식이 열립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서해 위성 발사장, 즉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 20일까지 찍힌 사진인데 지하 갱도와 지상을 연결하는 궤도 장착 구조물 주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붕이 부분적으로 제거됐고 대형 건설 크레인과 차량들이 발견됐다고 38로스는 분석했습니다. 이틀 뒤 사진에서는 해체 작업이 더욱 진전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쪽 벽면이 사라졌고 벽면을 이루던 부품들은 땅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실험용 엔진을 세워놓는 거치대 주변의 공사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역시 지난 20일 무렵 거치대 윗부분이 해체 중이고 연료와 산화제를 보관하던 공간도 일부 파괴되고 있습니다. 38로스는 이로부터 이틀 뒤에는 거치대 윗부분이 완전히 뜯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미사일 실험장 파괴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과 노동자 송출에 부지불식간에 말려들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의보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통해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기무사 개헌 문건 실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기무사 고위 장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로써 문건 작성 실무자 14명의 소환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핵심 수사 대상 3명이 남았습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입니다. 특수단은 우선 문건 작성 기간, 즉 2017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일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동선 파악이 목적입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출입 사실이 확인되면 이른바 윗선을 규명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민간 검찰이 맡게 됩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한민구, 조현천 두 사람의 지시사항과 윗선 관련 언급 여부를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소강원 참모장은 또 기무사의 세월호 TF에도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 사찰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도 꼽힙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밤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일요일 밤 캐나다 토론토 시내 그리스 식당과 카페가 몰려있는 거리에 잇따라 총성이 울립니다. 검은색 모자와 옷을 입은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식당 등을 향해 잇따라 권총을 쐈다는 게 목격자들의 말입니다. Gunshots, lots of gunshots. That's about all I heard. And then I saw How many the shots carnage. would you say? How many? I would say I heard at least 20 shots. 18살 여성과 10살 소녀가 총에 맞아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이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도주했고 얼마 뒤 현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용의자의 정서가 불안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 investigation itself is very fluid. It is very new. It's going to take some time. And because of that, I'm certainly not going to invite any type of speculation. 토론토에서는 지난 4월 한인타운 부근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일어나 한인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이달 들어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태풍 홍수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한반도 인근인 중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 케냐도 올해 큰 피해를 봤다고 전합니다. 특히 케냐에서는 몇 달째 계속된 무더기비로 100여 명의 사망자와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폭우 피해를 전쟁보다 더한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북한도 매해 이 즈음이 장마철이어서 경각심을 강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물구튼 있어도 장막구튼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물, 태풍과 같은 재해성 현상들은 이렇게 파국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9일부터 10일 북한 전역에 연이틀 폭우가 쏟아져 평안남도 황해북도 일부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땅속에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이렇다 보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다그칩니다. 주민들은 하천 주변에 돌을 쌓고 배수 장치를 점검하고 농작물을 밧줄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강냉이 밭들이 새끼줄도 든든히 쳐주고 수로 정리도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년 전 해방 후 첫 대재앙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최악의 수해를 겪었습니다. 사전 대비를 거듭 강조하는 건 최근에 이런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언한 데다 곧 정권 수립 70주년 구구절도 치러야 하는 상황. 자칫 장마철 피해로 경제 성과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한 뒤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엿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84포인트 상승한 2272.15를, 코스닥은 9.29포인트 오른 766.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308억 원, 471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79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3% 이상 오르는 반면 운수장비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 양상입니다. 전일 7% 급락했던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2분기 어닝 쇼크에 3% 넘게 내리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포스코도 가스관 사고와 함께 실적 우려까지 겹치며 10% 가까이 급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른 1,136.4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는 지칠 줄 모릅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밤잠 설치기 쉬운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고요. 오전 10시, 지금 이 시각 이미 30도를 넘어선 곳들이 많습니다. 대구와 서울이 각각 32.4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37,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폭염 경보가 전국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춘천과 대전, 광주가 36도, 부산은 34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니까 자외선과 오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전 권역에서 무난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가구 바꿔야 되는데 너무 걱정돼. 걱정은 개나 주세요. 파주운정 가구타운이 있잖아요. 제10회 파주운정 가구타운 가구 박람회 8월 4일부터 15일까지 200여 개의 브랜드 가구. 대한민국에는 운정 가구타운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인 싸바! 혼황! 싸! 수! 싸바!